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해보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연휴로 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장을 열었던 일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는 유로스톡스 50 같은 경우에 0.25% 정도 하락 마감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 쪽에서의 하락이 이 유럽 쪽에도 나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300만 명 대도시 이 산시성 시안시가 전면 봉쇄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한 그리고 올해 초에 수자장에 이어서 세 번째 도시 봉쇄다라고 하는데요. 뭐 중국이 내놓은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주변국의 그리고 자국의 증시에도 악영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 위구르 관련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물품을 자국 내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여기에는 인권 유린 대응을 위해서 비자와 금융제재 수출 제한 수입 통제 등을 여러 가지 방안을 취한다는 내용도 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이 심각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코로나 확진자는 1년 만에 하루 확진자 숫자가 20만 명 이상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우세종이 오미크론이 떠오르고 있어갖고 이게 어떤 식으로 사회 현상으로 바뀌어 나갈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향후 데이터를 봐가면서 보면 좋겠고요. 최근에 동구권인 러시아랑 이 서유럽,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번에 미국이랑 러시아랑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게 된다면 전례 없는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질 수 없다 하면서 지금 가스 쪽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이 서유럽 쪽을 압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뭐 미국이야 큰 타격 없겠지만 이 서유럽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전기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해서 이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연결이 될지는 일장일단이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 유럽 증시 쪽으로는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바이두라고 중국의 인터넷 기업 아실 거예요. 여기서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대략 한 6년 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6년이라는 시기를 하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뭔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지표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를 언제부터 보면 좋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을 때 보통 요즘에 이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뒤에 펄을 많이 가지고 온단 말이죠. 해서 이 메타버스도 지금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 4년 전인, 아니 2년 뒤에 그때부터 보면 참 우리에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리고 TV 토론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2월에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지만 TV 토론 전 이 정치 테마주가 마지막 불꽃을 보여주곤 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불꽃 노려보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시장서 그만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냈거든요. 이 아파트를 공급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대규모 건설 공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건설 회사들, 일단 이것도 정치 테마의 하나로서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서 특정 지역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이 지진이 나고 있대요.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긴 한데 이렇게 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몇몇 전문가들이 이건 후지산의 대폭발의 전조다라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일본 증시가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
그동안 일본 쪽에 영향을 많이 안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기적으로는 이게 진짜로 후지산이 터지게 된다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조가 있다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주춤했던 그런 예산안들 통과된다라고 하니까 관련주들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러시아가 벨라루스랑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동맹 챙기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후속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좋겠고요. 자, 반도체 가격, 한국 증시는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11월 22일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공급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엮이면서 디램 시장 자체, 그러니까 메모리 쪽 시장 자체가 이 반전을 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러한 쪽들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벌써부터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실제로 주식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들 한번 엮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좀 긁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뭐 싹 훑어봤는데요. 되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만 기념으로 한 1년 정도 볼 수 있는 10가지 종목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거 이제 1만 딱 찍으면은 영상 찍어서 올려야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는 1만 찍고 난 그 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업로드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이거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종모형의 알람 설정도 잊지 마셔주시고요.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오늘 좋죠? 이게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가기 시작 전 그 그림이라니까요. 근데 물론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일단 퍼센테이지 제외하고 이 그림만 본다면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하나씩 파악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자, 뉴스 일단 딱 보면은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승인 예정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한국 BNC 치료제 후보물질 초안심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머크랑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각 지역에 출시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초기 시장 점유율 많이 뺏기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얘네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한국 BNC의 안트로키노놀 이게 아마 골든 바이오텍인데 아무튼 골든 바이오텍의 안트로키노놀을 빠르게 허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머크랑 화이자랑 비교를 하면은요. 얘들은 일단 미국 기업인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속도면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참고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국 BNC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제가 계속 보자고 했던 투신 수급 기가 막히죠. 안 팔아요, 얘네. 왜 안 팔까요? 왜 안 팔까요?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아니, 뭔가 더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아직 이렇게 대량으로 들고 나서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래쪽 부분에서는 금융투자가 이 떨어지는데 계속 사다가 여기서 더 많이 사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참고할 수 있는 게. 아, 야, 이거, 여기 위치는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구나. 게다가, 음봉 나왔었는데 외국인 샀잖아요. 저 이거 보고서, 뭐 있다. 뭐 있다 바로 생각 들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음봉에서 수급 많이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자리 대비로 위쪽으로 한 번은 튀어 오르는 모습 많이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퍼센테이지로만 보면은 지금 위치가 되게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흐름만 본다면 여긴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수급상으로 이제 봐야 될 건 뭐다? 일단 1번, 투신 안 파는지. 그리고 금투자 최근에 계속 샀는데 얘 금투 애들 이 플러스 계속 유지해 주는지. 이거 2번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해 주는데 만약에 오늘 윗골이 좀 달리는 이러한 모양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 괜찮다? 여기가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 BNC 수급 분석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자, 일단 1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요 91선이 되게 핵심이었어요. 91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91선. 역시나 이번에도 아직도 이 핵심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만약 다음에 올라가면은 3만 원 위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일단 1번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100일선도 한번 볼까요? 90일이 훨씬 낫겠네요. 네, 100보다는 90 보는 게 맞고요. 120일 역시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위치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121선이랑 90일 이 두 가지를 큰 포인트로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종목이 과거에 볼린저 하단, 돌파하면 상단 이걸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주 떨어지는 것 없이 21선 지켜주고 나서 쭉쭉 올라가다가 다시 21선을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반등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골든 크로스 이렇게 나올 텐데 힘 붙여질 텐데 여기까지는 일단 한 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같이 봤던 네, 91선 부근 그 무렵이죠. 그러면 91선 부근을 뚫고 여기까지 한번 찍어주고 자리까지 잡아주게 된다면 이런 모습 생각해봐도 되지 않나 싶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 두 가지. 하나는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하나는 뚫지 못하고 그냥 100일이든 어디든 간에 그 아래쪽 부분에서 눌린다. 1번은 괜찮습니다. 이 종목의 과거 전적을 봤을 때 1번의 모양, 이전 고점을 뚫으면은 약간의 조정이 있는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동력이 있었어요. 근데 2번, 이전 고점을 못 뚫으면요. 쭉 빠집니다. 그것도 이 종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뭐 11선이나 21선을 뚫으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곤 했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본다면 일단 1번 이게 올라갔을 때 21선 떨어지게 된다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 근데 21선 만약에 지지가 그 이후에도 나와주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핵심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21선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것만 보면 돼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풀어서 보더라도 핵심은 한 가지예요. 21선 여기서 위에만 주가가 위치해 있는 거 보여주면 큰 걱정 없이 한국 BNC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렵게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순서대로 한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듣는 사람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은 제가 영상을 잘 못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좀 많이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야지 제가 그걸 보고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쉽게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신년 특집으로 지금 뭐 10,000명 기념해서 내년 볼 수 있는 10가지 종목 요것도 하고 있는데 신년 특집으로 이 구독자분들이 지금 좀 요거 좀 봐줬으면 하는 종목들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언제 할 거냐면 1월 2일까지 12월 31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휴일 3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해 보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한 100개? 많으면 100개 정도? 작으면 한 50개 정도? 50개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요 정도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차근차근 올릴 예정이거든요. 한 작으면 50개, 많으면 최대 맥시멈 100개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막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종목들 적어가지고 하나씩 막 두 개, 세 개도 괜찮긴 한데 한 명이 너무 많이 적으면 그거 다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그거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금요일부터. 자, 이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한다는데 구독 한번 눌러주셔야죠. 자, 그리고 멤버십 운영하고 있는데 멤버십도 생각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